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의 소식부터 좀 하나씩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출범 초기부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그 공약을 해왔던 것부터 지금 발빠르게 좀 이행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특히나 이제 경기 진작이라든가 아니면 이러한 민생 안정을 위해서 단기 처방을 넘어서 이거 생활 밀착형 예산들이 좀 대거 포함되어 있는 추경 편성으로 지금 국무회의 의결까지 했죠. 미중한 상태니까 예. 단기 처방, 중기 처방, 장기 처방 이제 이런 게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추경 이제 그 심의를 통해서 국회 쪽으로 빨리 이제 넘겨서 한 20조 정도의 추경을 통해서 뭔가 지금 밑바닥 경기를 좀 살려야 한다는 예. 것은 국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하자고 엄청나게 지금 그렇죠. 요구를 했던 거 아닙니까? 이제 이걸 받아들였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한 5개 정도 대통령 공약 사항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 이런 것들을 국무회의에 의결한 걸로 보면 정말로 이제 이재명은 공약을 95% 이상은 최소 지킨다라고 그렇죠. 하는 거를 매우 속도감 있게 일단 추진하고 있어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경기라는 것은 심리적 안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처방이 시장에서 효과를 나타내느냐 아니냐라는 것이 이제 같이 가야 하는데, 그렇죠. 심리적 효과는 뭔가 이제 맡겨 놓았을 때 지금 신속하게 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게 하나가 있을 테고, 두 번째 지금 당장 시장에 필요한 부분은 이제 추경 예산, 추경을 집행함으로써 이제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단기 전략 그리고 약속에 대한 이행 뭐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고 이제 이 추경과 관련해서 시장에서의 긍정적인 어떤 효과들도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금 장중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했다라는 속보도 지금 나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예. 이제 심리적으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이제 기초 체력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이제 국가 시장 또는 주식 시장에 대한 이제 일종의 공정성이 훨씬 더 확보되는, 시장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주식 가격이 지금 현재 기업의 주당 가치보다는 주식 가격이 OECD 그리고 G20 국가와 비교하면 현저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게 국가가 깃털을 좀 더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제 성장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반영됐다고 보고요. 뭐 3천이기 때문에 야 오를 만큼 오른다라고 하는 분 아직 없더라고요. 예. 이제 좀 더 나가면 어떻게 하면 이제 3,500, 4천까지 가지? 그럼 국가가 이런 깃털을 닦았을 때 기업이 결국에는 생산성과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이익을 많이 내는 구조, 뭐 그거는 결국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그렇죠. 이제 선순환 구조로 맞물려 돌아가면 아마 우리가 지금 기대하는 정도의 주가 상승 이것이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네. 저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김한 한겨레 21 기자님, 네, 지각하셨습니다. 아, 어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길이 비가 와갖고. 예, 많이 비가 왔죠. 와서 예, 그 점이 좀 네. 아무래도 좀 오시는데 시간이 네, 걸렸던 일찍 것 나왔어야 같습니다.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 일단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 추경 관련된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일단 물고 뜯어봐야 지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정치적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현금 살포가 문제다 이런 얘기도 지금 꺼내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 위주로 해서 커뮤니티나 이런 걸 좀 살펴보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는 흘러가지 않는 모양새더라고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이거 오히려 좀 더 괜찮다,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좀 읽혀지죠.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도 국민의힘도 이미 30조 추경을 하겠다는 공약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35조 규모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소재로 받는 거지, 이 근본적으로 이제 생각이 다르거나 뭐 처방이 다르거나 뭐 이런 건 아닌 상황이고, 근데 지금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현장 가보면 진짜로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고, 저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굉장히 주목하는 거는 경제학자들이 그 지적을 많이 하던데 그 부채 탕감이에요. 예. 그러니까 부채 탕감 같은 경우에는 역대 정부에서 다 공약을 했지만 실제로는 사실 지키지는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고 그 공약에서 그 이제 부채 탕감을 과감하게 이제 결정을 한 이런 거는 상당히 좀 평가받을 만한 대목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예. 자,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국힘에서도 이게 뭐 이제 외견상으로는 반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용적으로는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해놓고는 또 경기 진작 그리고 지금 뭐 취약계층, 자영업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저는 정치적으로 좀 잘 풀려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이제 예. 추경을 어쨌든 30조 5천억
정도를 지금 편성을 했으면 여야 간에 뭔가 정치적 물꼬를 터는 좀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좀 바람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힘이 저렇게 반대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아 그렇구나 국힘이 문제 제기하는 거 보니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바로 포퓰리즘을 한다 이렇게 보는 국민들이 없다는 걸 자기들도 잘 알고 있을 테니 이걸 이제 뭔가 다른 부분에 협치가 가능한 공간을 열어가는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뭐 포퓰리즘이다라고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도 별로 지금 국민에게 와닿는 게 없다라는 그렇죠. 것은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다.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고 맞아요. 하면 이제 추경을 빨리 국회로 가져와서 지금 남아있는 게 빠르면 한 2주 안에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이제 지금 원내대표끼리 모여서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좀 마무리를 짓는 것은 아마 김민기 원내대표의 또 첫 지금 일단 여야 협치의 모델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고려해야 될 사항은 속도고 두 번째는 가능한 한 여야 합의를 빨리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이제 이러한 공세적인 입장이 타격감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대부분 다 동의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장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곳에 이제 경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골수 국민의힘 쪽 지지자예요. 강성이시기도 하고 항상 만났다 하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 막 욕만 하고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만났을 때는 이번엔 참 잘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편복지 차원에서의 지원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 이렇게 차등 지급하는 것까지도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참 와닿는 부분들이 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십시오. 정책 설명할 때 보면 이제 윤석열 시절과 확연히 달라진 점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해도가 높고 본인이 이거를 했을 때 어떤 효과나 어떤 이제 말하자면 순환 구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책을 왜 해야 돼, 이 편성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좀 잘 돼 있다 이런 느낌을 들고,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도 뭐 체감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것과는 또 별개로 정책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이거를 완결적으로 설명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의 만족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